우투 영투도 우 배투도 인투도 커 빠샤. 새로운 인사법이에요. 요즘에 변호사 우영우님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보진 않았어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페인트 결함하자, 디펙트라죠. 그에 대한 관련된 과일입니다. 저는 페인트의 기능적인 측면이죠, 물체를 보호하는 측면, 미적인 외관보다 물체를 보호하는 측면을 사실 더 많이 배우긴 했어요. 저희 단톡방에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업계에서 스페셜 페인트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5년 전부터 유행했지만 차츰차츰 이제 차근차근 알려져 오고 지금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그분은 저희 단톡방에 계시고요, 스페셜 페인트를 전문으로 하시고, 페인트가 이렇게 매끄럽게 바르기를 대부분 원하시는데, 오렌지의 껍질처럼 두들두들하고 뭔가 두껍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실질적으로 한번 까볼까요? 네, 귤보다도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꽃무 모양으로 이렇게 뽁뽁뽁뽁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요 뿜보 사이 보이시죠? 사이에는 이렇게 두껍다는 느낌을 들게끔, 이거 보고 얇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어쨌든 오렌지의 겉표면처럼 페인트를 칠을 하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 영어로는 오렌지 필, 똑같아요. 오렌지 껍질이다. 그러니까 페인트 디펙트가 있다.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간단한 거를 제가 또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뭐 롤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롤러가 될 수도 있고 붓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주로 뭐 스프레이에서 조금 더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감히 첫날에 오렌지 필이 뭐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거 요 앞에 바로 나가면은 많이 볼 수 있다, 현장에. 그래서 이제 저희 고참 되시는 분이 저를 이끌고 현장을 갔죠. 가서 봤는데 정말 오렌지 껍질처럼 생겼더라니까요, 페인트 발린 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게 오렌지 필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발생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사람 망각의 동물이죠. 뭐 까먹고 그럽니다. 계속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원인이 발생 거를 뭐 막지를 못할 수도 있고, 몸에 배이지 않는다면, 아니면은 현장을 컨트롤 해야 됐으니까, 아니면은 혹은 뭐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것도 다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원인이다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이소 가갖고 한 1,000원에 샀어요. 뭐 미스트 뭐 뿌리는, 뭐 화장품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형 카트리지고요. 요것도 스프레이형의 카트리지인데 압으로 압착시켜서 그 압으로 인해서 스프레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냥 다 1,000원 주고 샀어요, 다이소에서. 보통의 스프레이는 이런 형식이죠. 지금 선풍기 너무 더워 선풍기 켰는데. 보이시죠? 이런 형식이에요. 물방울이 조금씩 맺히죠. 이 맺혔던 물방울들이 모이고 퍼진다고 합니다. 퍼지면서 평활성 레블링을 갖는 거예요. 레블링. LEVER 레블링 하도 오랜만에 나서 레블링을 갖는데요. 평활성이에요. 평평하게 퍼진다. 퍼짐성, 평활성, 레블링 뭐 비슷한 말이에요. 점점점점점 돼있던 물방울들이 뭉쳐지면서 퍼지면서 어느 순간 되면 하나의 면을 형성하게 되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면이 나중에 형성이 되고 용재가 증발하면서 나머지 있는 수지나 뭐 고형분이라면은 안료겠죠. 안료나 아니면은 뭐 첨가제, 고체 첨가제들은 남아서 깨끗한 면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 사왔는데요, 사실 요게 기능이 안 돼요. 너무 이게 뻑뻑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폼클린저. 되게 설명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제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표현을 다 못한 점은 좀 양해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폼클린저인데, 폼클린저를 담은 카트리지형 스프레이형 카트리지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입구가 너무 좁아서 그런가 분사하는 이게 팁이죠. 팁이라는데 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액은 이거는 묽고 되게 유연한데, 이거 폼클린저 사용해 보셨죠? 얘는 되게 뻑뻑하고 거칠고 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데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프레이 형식이라 생각하고 폼 클린저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가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죠. 그리고 요 틈 사이가 있겠죠. 퍼지지를 못한 거예요. 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물이 나서 퍼지죠. 퍼져서 하나의 면을 형성하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유동성이 없어요. 그거를 평활성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 레블링이 없다. 레블링 아시죠? 평평하게 되는 거. 영어로 레블링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딱 두 개만 놓고 보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일단 유동성이 있다. 얘는 그리고 유동성이 없다. 그렇죠. 그 차이고 얘는 퍼지죠. 퍼지면서 얇죠 되게. 얘는 굉장히 두껍죠. 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고참이 지금 감리 활동을 접으셨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주신 자료와 인터넷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제가 또 한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저희 단톡방에 하늘 맑음이라고 이제 닉네임이 있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저희 회사에 예전에 감리 회사에 선배로 계셨어요. 저한테 되게 아직도 잘해주시고요. 항상 저한테는 잘해주시죠. 제가 뭐 크게 베풀어 드리지는 못해서요. 간혹 책은 보내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많은 책을 보내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종종 연락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전에 오렌지 필 보셨죠? 그 오렌지와 필, 이게 껍질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오렌지 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딱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현상은 스프레이 도장 후, 사실 이거를 롤러 도장으로 해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잘못하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까지 완전 오렌지 필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한 느낌의 하자, 결함, 뭐 디펙트가 발생할 수 있죠. 스프레이 도장 후 도료의 유전성 부족으로 인해 평활한 도막으로 되지 않고 표면이 귤껍질과 같은 요철 모양으로 도막이 형성되는 현상이요. 요철이고 현상이고 귤껍질, 평활하지 못한 도장막, 이렇게 나와 있죠. 원인이 뭐냐면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증발이 빠른 신나를 사용했거나 용해력이 약한 신나를 사용했을 때, 도료의 점도가 높아 도료의 퍼짐성이 약할 때, 요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증발이 빠른 신나 역할은 희석제죠. 희석을 한 이유가 유동성을 움직이게, 페인트가 잘 움직이도록 딱딱하거나 조금 지퍽지퍽한 진흙 같은 페인트가 신나를 첨가하거나 탄다고 하죠. 주로 첨가해서 많이 첨가하게 되면 굉장히 묽어지죠. 신나의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오렌지 필의 원인은 분명히 유동성이 없는 데에 있죠. 그래서 보면은 도료의 점도가 높아 도료의 퍼짐성이 약할 때, 증발이 빠른 신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신나가 약하면은, 신나의 첨가가 작으면은 도료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점도가 높은 도료가 있어요. 그거를 점도를 묽혀주고 퍼짐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신나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나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점도도 낮아지고 퍼짐성도 좋아질 텐데, 신나 양이 적게 되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뭐랬죠? 점도가 높다, 도료의 퍼짐성이 약하다. 신나 양이 적다는 말이겠죠, 같은 말로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신나, 증발이 빠른 신나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왜냐면은 증발이 빨라야지
페인트가 빨리 굳고 마르겠죠. 벽면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발랐을 때 증발이 만약에 느리다면은 계속 묽은 상태에서 느리면은 중력 때문에 계속 떨어지겠죠. 이거는 겨울철에 속건성 신나라고, 빠른 속, 빠를 때 그 한자입니다. 빠른 속, 건성, 빠르게 건조되는 성질 갖는 신나가 있어요. 그 신나를 여름에 사용했을 때, 그러면은 이 신나 때문에 유동성이 있거나 묽거나 흐려되는데 벌써 증발해 버렸거나 속건성, 벌써 건조가 돼버린 거죠. 신나가 휘발이 벌써 돼버린 거죠. 그럴 때 요런 오렌지 필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되게 용어나 내용이 어렵죠. 근데 한번 듣고 나니까 굉장히 쉽죠. 별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번, 스프레이건의 속도가 변동 심할 때. 이거보다는 스프레이 건이랑 나가는 토출하는 스프레이 팁에서 토출되는 스프레이 팁이 있죠. 그러니까 권총을 쏠 때 권총 가까이에 쏘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권총보다 멀리 쐈을 때랑 다른, 가까이 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많이 맞겠죠. 같은 시간 대비 멀리 있으면 넓은 면적이 조금 맞겠지만은 가까이 있을 시에는 되게, 잠시만요, 이걸로 쳐볼게요. 바로 이걸로 봤을 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스프레이라고 생각합시다. 스프레이. 다음에 스프레이 장비도 이제 구매할 건데요. 아직 다른 작업 중이라 갖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스프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해하는 데는 뭐 그런 게 그런 건 없으니까 오해는 안 될 거니까 자, 스프레이라고 생각하고, 스프레이 건하고 요 피도면하고의 거리를 볼 때 굉장히 양이 상당하죠. 한꺼번에 많은 양이 적셔져 있죠. 그러나 보통 우리 스프레이는 뭐 어느 정도 30cm 간격을 두는데요. 멀리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 번 해야겠죠. 입자들이 맺혀 있답니다. 모리 입자들이. 페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적은 양이겠죠. 그러나 가까이서는 이렇게 많은 양, 한 번에 가까이서 많은 양, 그리고 유동성이 없다. 감이 오시는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거 피도면하고, 그러니까 뿌리려는 물체와 가까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은 페인트가 묻어난다는 말이죠. 방금 보셨죠? 그럴 때 흐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맺혀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맺혀서. 근데 그거보다는 도장막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왜냐면은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설명해드리기는 그렇고, 겉에는 이제 거의 다 말랐는데 안에 유동성이 사실 살짝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도면의 온도가 높거나 기온이 특히 높을 때, 이 말뜻은 뭐냐면요, 우리 뿌리나는 곳에 온도가 높으면요, 페인트에 함유된 용제부터 신나가 빨리 증발이 되겠죠. 그런데 신나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신나나 용제가 있어야지 얘가 퍼지거나 레벨링 흥하게 그리거나 이렇게 팽팽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없는 거예요. 퍼짐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 하거나 작업을, 도장 작업을 하면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못하고 벌써 굳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요 면, 오렌지 필, 이 면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고요. 기온이 특히 높을 때,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대기 중의 기온이요. 벌써 대기 중에서도 희석제가 되는, 묽게 만들어주는 그 신나가 벌써 증발해 버리잖아요. 대기 중에서. 피도면에서 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벌써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 말뜻은 하도의 흡수력이 심할 때,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도의 흡수력이 심할 때, 만약에 가공성의 그 시멘트 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나에 아주 유동성이 큰 신나부터 먼저 빨아당기겠죠. 그런 구멍들이. 그런데 수지나
유동성이 느리죠. 생각만 해도 우리 송진 같은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지나 알료, 돌덩이 그런 거는 잘 안 움직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신나가 없는 상황이에요. 희석제, 묽게 만들어주는 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신나의 유동성이 없다, 신나가 없다, 신나의 하나도는 너무 두껍다,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건의 팁 크기에 비해 공기압이 높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축축 이렇게 방금 이거 보셨죠? 이거보다 더 압이 세지면은 보통 에어리스거든요. 근데 더 압이 세지면은 뭐냐면은 페인트 양이 많이 분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뭐 미스트를 해야 되나? 공기 중에서 막 퍼지면서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물방울들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압이 요 엄청 세지면 엄청 많이 밀어 넣겠죠. 그러면 이 페인트 양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페인트 양이 많다, 후덕하다, 후도막, 그러니까 두터운 후거든요. 한문으로 후인데 두터운 후를 써요. 그런데 도막, 후도장막이거든요. 두껍다, 두텁다, 유동성이 없다, 유전성이 부족하다, 평안하지 못하다, 어떤 도막이 형성될 때 뭐 신나가 좀 적게 들어간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과는 하나인데 그 원인들이 좀 많아서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에 봅시다. 스프레이 압이 낮거나 스프레이 건과 피도체 거리가 멀 때, 이거는 직접 좀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스프레이 압력이 낮으면 뭐냐면은 아예 이것처럼 에어스프레이처럼 이런 압이 아니라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의 압이 가는데, 이런 식이에요. 좀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아이고 너무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더, 이거 너무 제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이걸 좀 질질 흐른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의 압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스프레이 건과 피도체와의 거리가 멀 때, 이거는 좀 추후에 이거보다는 다른 이제 결함이나 디펙트가 더 하자와 더 관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6번은 사실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디펙트일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대책으로는, 그러면은 이거와 원인의 반대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게 대책이겠죠. 적합한 신나를 적당량 사용할 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적당량, 적절하게 사용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신나가 만약에 겨울철에, 여름인데 빨리 휘발이 되고 증발이 빠른 속건성의 신나를 사용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속건성이 아니고 직건성. 직건성이 뭐냐면은 속건성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느리게 건조되는 성질. 속건성은 빠르게 건조되는 성질이 속건성이고, 직건성은 느리게 건조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신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신형을 좀 더 하면 되죠. 압을 낮추고 신나를 좀 더 희석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신나의 사용 범위가 있습니다. 10% 이하라고 이렇게 메이커, 그러니까 페인트 관계사들은 제품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스프레이 건의 운행 속도와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 요 한번 영상을 또 보실게요. 스프레이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연기를 내가 한번 뿌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느리게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은 느리게 뿌리면은 요 피도면에, 그러니까 면에 묻는 양이 많아지겠죠. 맞죠? 그런데 빠르게 뿌리고 지나간다. 이렇게 뭐 빠르게 뿌리고 지나간다. 그러면 묻는 양이 적죠. 묻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다른 디펙트가 또 있어요. 근데 적으면 적을수록 평화해집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페인트 양이 많아지면 이렇게 두껍죠. 껍질이 두꺼운 것처럼 이런 오렌지 필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서 그러면 적당한 온도에서 좀 낮은,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휘발이 신나나 아니면 용제 휘발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꾸덕꾸덕해지고 딱딱해지겠죠. 그러면은 묽었을 때는 흐름 퍼짐성이 강한데 얘가 묽지 않게 되고 휘발이 돼버렸으니까 공기 중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벌써 돼버렸으니까 꾸덕꾸덕해지겠죠. 그런 상태로 발리겠죠. 사전에 실러나 동일도료를 도장하여 흡입을 막을 것, 연마제로 표면 평탄하게 하여 도장할 것. 요거는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원래 더스트 위에 더스트 온 더스트라고 저번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렌지 필이 될 만한 환경에서는 또 오렌지 필이 그대로 됩니다. 더 진하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안 되게끔 그 부위는 피해 가서 빼바를 치고 면을 고르게 만든 다음에 재작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도 있네요. 피도체와의 거리를 25에서 30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거는 사실 스프레이 사수마다 자기 취향마다 틀려요. 취향마다 틀리고 앞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제가 스프레이를 직접 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롤러 벽면에 바르는 롤러 스킬은 공유가 되고 있죠. 보통 한 달에 하루에 한 100분 정도 보시고 한 달에 한 1000분 이상은 보시는 것 같아요. 1000분 넘게 보시죠. 지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롤러 작업 말고 스프레이 작업을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하는 게 있어서 핑계만 많죠. 네. 그렇고요. 공기압을 낮출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의미예요. 한 방에 공기압이 높으면 한 방에 쫙 이만큼의 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공기압이 낮으면요 이만큼의 양밖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페인트 양이. 그러면은 페인트 양이 뭐 많다, 한 방에 많다, 한 방에 이게 지금 여러 번 뿌려서 그런데 이게 한 번 뿌렸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피스톨 건을 한번 쭉 짰을 때, 눌렀을 때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한 방에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양이 가는 거고, 압을 낮췄을 때는 좀 멀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압 조절하는 밸브가 있어요. 우리 에어리스 같은 것도 그렇고, 에어스프레이도 그렇고, 그 압을 낮춰준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보통 스프레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로 이런 게 스프레이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터치업으로도 이 비슷한 디펙트가 생겨요. 완전히 닮지는 않았는데 좀 비슷해요. 너무 두껍게 하다 보면. 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실제 현장에서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정말 오렌지랑 닮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또 다른 고창분께서, 선배님께서 저 좀 잘 되라고 보내주신 자료고요. 볼게요. 자, 이 사진인데요. 어떤 철 구조물에 어떤 피도물이 됐든 이렇습니다. 되게 맞죠? 오렌지 닮았죠? 오렌지. 표면이 오렌지 닮았어요. 신기하죠? 여기는 되게 훨씬 많이 뿌려서 면이 되게 좀 안 좋죠. 이런 면이 안 좋은 거는 이거를 또 미관이나 외적인 요소로 꾸미는 페인트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뭐냐면,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요. 만약 외부에 있을 때, 특히 뭐 다른 외부나 먼지가 많은 곳에 있을 때 먼지가 끼입니다. 오염물이 끼고, 그리고 이렇게 도막이 두텁다는 거는 그래요. 크랙이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마킹을 해놨죠. 이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하고 새롭게 발라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면도 보시면은 오렌지 같죠? 오렌지 껍질. 오렌지 껍질 같아요. 이거는 되게 잘 찍으셨네. 이거는 마킹 펜인데. 예, 완전 오렌지 껍질 완전 똑같죠? 예. 그래서 오렌지 필인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오렌지 필이라는 용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닮아서 그래요. 이거는 오렌지 표면이었는데 빼빠 작업이나 뭐 그런 걸 좀 했는가 봐요. 면이 조금 날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네이버 지식인에 유전성이라고 적혀있어요. 한자로 유전성. 흐를 유네요. 이거는 성질에 들어가는 성질이고, 흐를 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봤고, 레블링이죠. 레블링. 평화성. 한번 읽어볼게요. 도료를 칠할 때 자연이 넓어져서 평활한 면이 되는 성질.
평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유전성이 뭐 안 좋은 도료, 적은 도료가 뭐냐면 안 좋은 도료입니다. 흔히 말 우리 느끼기에. 다음 유자 껍질. 유자 껍질 그거죠. 오렌지 필, 뭐 같은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자가 있네요. 우리나라 게 맞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뭐다? 두껍다. 두꺼운 건 뭐다? 펜트가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갔다 한 번에. 뭐 흐를 수도 있겠지만 안 흘렀을 때. 그리고 신나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 신나 희석제가 많이 안 들어가서 뻑뻑하다. 흐물흐물하고 좀 더 뭐 유동성이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질척질척한 것보다 더 뻑뻑한 느낌이다.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신나가 없어야 되는데 뭐 뿌려놓는 그 면이 너무 뜨겁거나 공기 중이 먼저 뜨거워서 그 다 날아갔다 신나가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요 오렌지 껍질을 닮은 페인트 하자 하면 좀 이상한데 결함이라 할게요. 스펙트 그게 어떤 거다. 그리고 뭐 대책이나 원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영상들은 솔직히 흥미거리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 알아두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일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시공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도 좀 알아두면은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항상 만들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류의 영상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제가 이번 카테고리는 페인트 하자 결함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